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레벨 3 미적분 1단원 제목이 뭐죠? 1단원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죠. 네, 수열의 극한. 앞으로 레벨 3 문제들은 계속 풀어서 촬영을 해서 계속 업로드를 할 테고, 혹시나 문제 풀다가 잘 생각이 안 나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수열의 극한 레벨 3 1단원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n이 자연수고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인, 베타인 크기를 줬고, an 수직선 위에서 a라는 점을 알파인으로, b라는 점을 베타인으로 뒀을 때 ab를 n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n이다. 그럴 때 pn의 극한값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알파인하고 베타인의 위치 관계를 크기 관계를 줬기 때문에 대충 뭐 문제를 이해해 보자면, 여기가 알파인이 있고 여기가 베타인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두 군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Pn의 위치는 뭐 n대 1이니까 뭐 이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되겠네요. 뭐 n대 1, n대 1, 여기가 Pn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 리미트 Pn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이 극한이니까 Pn의 이 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잘 알고 있듯이 Pn이라는 거는 내분점의 관계식을 생각을 하면 n 더하기 1, n이 이쪽으로 베타인 쪽으로, 1이 알파인 쪽으로, n 베타 n에 더하기 알파 n, 여기까지 표현되는 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죠.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알파 n하고 베타 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알파 n하고 베타 n이 근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 그죠?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반근의 공식을 쓴다 1,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나요? n 제곱 더하기 n인가요? 네, n 제곱 더하기 n 정도. 네. 따라서 작은 거니까 알파 n 값이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거는 네. 다음에 베타 n은 마이너스 n의 플러스 루트 n 제곱 더하기 n 정도. 자, 이제 pn의 값을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내고 극한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n 베타 n이니까요. 마이너스 n 제곱에 더하기 n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다음에 더하기 알파 n n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더하기 n, 요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형태를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형태가 어떤 형태,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될 거니, 내 생각에는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되지. 자, 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n 제곱에 더하기 n, 요 정도 일단 잘라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유리화를 해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방법이 없겠다. 그러면 이거 먼저 꺼집어내면은 n 제곱에 n 제곱 더하기 n이고 더하기 n 제곱,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 4제곱, 요 정도가 되죠. 그죠? 얘는 그냥 계속 바로 그냥 2로 계속 가도록 할게요. 문제는 없는 상황이. 네. 그러면은 n 4제곱 날라가고, 여기 n 세제곱이고, 여기 이것도 바로 해야 되겠네요. n 더하기 1에 이게 왜 이래 이거? 여기 계속 n 4제곱이 생기죠? 5개까지 생기는데 0으로 가는데, 이거 내가 어디 계산 잘못했어요? 어디? 이거? 여기 루트 있어야 되죠? 아이 참, 이 정도입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큰 차수가 n 세제곱. 왜 또 이래도 차수가 안 맞는데? 아니죠. 여기 n제곱이 아니죠. 에? 또 계산을 왜? 미안해요. 계산을 안 해본 티가 나네요. n, n제곱 더하기 n에 더하기 n제곱이죠. 맞나? 그래서 여기가 최고차항이 n제곱이 두 개 있다. 그죠? n제곱 더하기 n제곱. 되겠어요? 그래서 n세제곱, n세제곱 해서 빼기 2가 되고 얘는 어디로 간다? 2분의 1이 되고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미안해요. 계산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네. 앞으로는 계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계산을 안 하는 티가 나네요. 네, 미안합니다. 형태가 이게 조금 바로 보이면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무한대분의 뭐 동차라서 이거 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없고 요 형태가 지금 바로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를 때는 그냥 유리합시다. 루트 있는 거 유리하시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비교하려니 좀 안 맞아가지고 네, 유리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여기 n이고 플러스고 그러면 여기 n제곱 여기 n제곱 얘 n이랑 곱해가지고 n세제곱 n세제곱 n세제곱분의 n세제곱 2분의 1 되겠다. 그죠? 네. 미안합니다. 계산 좀 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계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1번 문제부터. 미안합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만 좀 주의를 할까요?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n에 관한 거 리미트 pn을 물었는데 이게 n에 관한 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극한 계산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네 공식 똑바로 오랜만에 쓰시는 분 있으면 그네 공식 똑바로 좀 쓸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기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알파 있는 쪽이 여기가 지금 0이에요. 알파 n 쪽이 음수입니다. 두 개 부호가 달라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n 값이 지금 음수 쪽 얘가 실제로 더 조금 절대값이 큰 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값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계산이 안 돼갖고. 알겠습니까?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네, 뭐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그림이 주어지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그림에서 그림을 보고 뭔가 이렇게 적고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식을 찾고 뭐 조건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없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적절하게 잘 해석을, 그러니까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x세제곱 위에 있는 자연수 점에 대해서 p라는 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x좌표를 이제 an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못 정하잖아요. 근데 특정한 상황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p에서의 접선하고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하고 두 개가 수직이다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요거 두 개만 가지고는 an을 절대로 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L과 M이 P에서의 접선하고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N의 위치를 좀 잡아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N에 관한 식으로. 그래야 뭐 이것도 극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극한을 계산을 하려면 N에 관한 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분석을 이제 쓱쓱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P, N, N 세제곱이다. 원점. 자, 그러면 L이라는 거는 P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선 이렇게 떨어지는 요게 L 정도 되겠죠. P에서의 접선. 그러면 L이라는 접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아요. 네, L이라는 접선을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원위의 점이 되는 거잖아요. L에 대해서 수직인 게 하나가 원에서 해서 이게 수직인 게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됐는데 요게 지금 수직이고 요게 원위의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요 놈하고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고 맞아요. 어디에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찍으면 안 되겠네요. 왜 여기 찍으면 안 되죠? 이게 접선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점이 수직인 거, 원의 중심에서 요게 지나간 거, 네, 이쯤 어디가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 길이가 같은 상황.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것이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돼요. 왜냐하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에서 접선을 이렇게 끄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끄면 수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AN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길이가, 요 길이 두 개가 당연히 반지름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요. 요렇게 지나는 이런 원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직선을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선을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여기가 오니까 OP를 이렇게 이었다고 치면 이게 지금 보시면 원에 대해서 얘가 파란색 선, 얘가 현이죠. 현. 맞아요. 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 끄면 반드시 중심 지나잖아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끄면 이게 중심을 이렇게 지나게 될 거 아닙니까? 요게.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요게 지금 M인 상황이고, 얘가 지금 M인 상황이고, 요게 L인 상황인데,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거를 LM, 뭐라고 잡을까요? 파란색 선을 LM, LMN, ON, 뭐죠? 그냥 L'이라고 칠게요, 그냥. 그래서 AN의 위치가 뭐 어디에 있느냐 하면, L과 L'의 교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L과 L'의 교점이 AN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끌 때 중심이 AN의 이 원의 중심이 이 노란색 선 L 위에 있어야 돼요. L 위에. 이해되죠? 이거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수선 그으면 수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L 위에 직선이 뭐죠?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이제 여기서 요게 조금 어려운데 O하고 P하고가 현이에요, 현. 그럼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을 하면 그게 반드시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게 아니라 L과 L' 사이에 둘 사이의 교점이 뭐다? AN이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L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처음에. 접선. 맞습니까? L 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럼 L' 구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 요소를 요건 좀 기억을 합시다. 이거 직선의 결정 요소는 잘 써먹는 거니까. 직선의 결정 요소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결정.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볼 게 저건데, 점 하나하고 기울기예요. 점 하나, 기울기 하나. L'을 한번 보시면, L'을 보시면, 우리가 요 점의 좌표, 즉 중점이죠. OP의 중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P가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나와요. 즉 점 한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 OP의 수직인 거예요. 기울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L' 구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요. L'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M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M의 의미는 이 중심 AN이 어디에 있다? LW라는 직선 위에 있다. 요거 하나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야 되죠. L이 접선이니까, P에서의 접선인데 수직이라고 한 말 자체가 AN이라는 중심의 X좌표가 AN이긴 한데, 중심이 어쨌든 간에 어디에?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한 거예요. M이라는 접선은. 원의 접선은. 그러니까 M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 얘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OP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 즉 L'하고 L과의 교점이 뭐다? AN이다. 이렇게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문제.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요소, 점 하나, 기울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L' 구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L과 L'의 교점의 X좌표가 AN이다. 중심의 X좌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해 들어가면 되겠죠.
L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L부터 구해 보면 y 빼기 n 세제곱은 3n의 제곱에 x 마이너스 n 요 정도로 두고요. m 같으면은 잘 보세요. m 같으면은 얘가 중점이 2분의 n에 2분의 n 세제곱이니까 y 빼기 2분의 n 세제곱이고 이제 여기 x 마이너스 2분의 n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n 제곱이죠. n 갈 때 n 세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다까지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y에 대해서 뭐 열림만 하시면 x가 얼마다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극한 구하는 거는 아까처럼 또 계산하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계산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잘 차근차근 잘 따라서 분석을 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수능 특강이 있다고 해서 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들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에 주목을 하시면 이게 좀 힘들어요. M에 주목을 하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요 두 점을, 그러니까 P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두 점 가지고는 원을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L과 M이 수직이다라는 조건에 되면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원의 접선에 주목을 하시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게. 얘는 원의 접선 얘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L, 그러니까 중심에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L이라는 직선 위에 뭐가 있다? 중심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까 얘기했죠? 다시 그릴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하고 접점하고 연결하면 수직인데 이게 지금 수선 L, 그러니까 L의 접선이잖아요. L. 요게 L이고 요게 M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이라는 직선 위에 뭐가 있다? 중심의 좌표가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원의 중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주목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못 찾죠.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OP를 현으로 볼 수 있느냐, 원에 대해서. 중심이 돼서 이 직선이 있는데 요게 반지름, 요까지는 이으셔야 돼요. 요거 반지름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으셔야 돼요. L 위의 점에 대해서 요거하고 요거. 그렇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요렇게 있는데 어차피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니까 현을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왜 현을 생각을 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 하나, 기울기 하나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L'하고 L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AN이다. 이렇게 잡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계산은 안 하는, 미안해요. 내가 아까 1번 그 계산 헤매는 거 보고 계산할 엄두가 안 나네요. 이것도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뭐 여러분들 열 방식 나보다 더 잘 풀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거 더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M에 주목하시면 못 풉니다, 이거. M은 어디에?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좀 하나씩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장을 하는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장을 하는 요령인 겁니다,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포장하는 기술을 혹은 요령을 알면 여러분들이 포장을 잘 벗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정도,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fx가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잡혀있고 수열은 이렇게 첫째 항은 p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극한 값이 이거더라 이런 얘기인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안에 있는 구성 형태를 보시면 전체 덩어리가 똑같죠?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건데 좀 다르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기를 이 전체 덩어리 자체를 내가 하나의 그냥 GX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아요.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럼 여기는 G에다가 1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문제 전체 길게 써져 있지만 이게 되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같은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잖아요. 같은 덩어리, 같은 거, 한 덩어리,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를 전체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뭐하고 같아진다? g의 1이 되더라. 이거 무슨 뜻이냐? 연속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 말 긴데 어쨌든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1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연속이 되도록 뭘 해라. 만족시키다. 연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연속이 되기 지금 pqr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네. gx가 결국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냐? f가 불연속인 게 나올 거니까요. 그죠? f가 불연속인 게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니, 그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길 거고, x-n은 어쨌든 n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a는 뭐로 봐주시면 돼요? a는 뭐다? 얘는 그냥 상수죠. x에 관해서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요. 상수 취급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x의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일단 fx의 극한 찾아야 되겠죠. fx식을 찾아야 되겠죠.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얘를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럴 때 fx 어디로 가느냐? fx 어디로 가느냐?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n제곱 0으로 가는 거니까 2x 더하기 1로 갈 거고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fx가 x 2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x 한 개 남죠? 세 번째 x가 1인 경우 f의 1 값은 얼마냐? 2분의 4 아니죠. 2분의 4를 해놓고 왜 또 1을 적습니까? 2죠. 아, 나 미치겠네. 마지막에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f의 마이너스 1인 경우, 요거 어떻게 됩니까? 분모 2, 분자 마이너스 2. 맞나요? 분모 2, 분자 요거 0,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fx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필요한 게 1,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딱. 그 다음에 여기가 빵꾸, 그 다음에 1일 때 2,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이렇게. 보통 잘 안 그런데, 여기서는 뭐 1에서 불연속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연속이 나와버리죠. 맞아요. 요게 조금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2n제곱, 2n 더하기 1제곱에서 보통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보통 불연속 들어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1에서 연속을 잡아줬죠. 1에서 연속을 잡아준 게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먼저 알고 들어갑시다. 뭐 f의 x-n이라는 함수가, 이거는 x축으로 n만큼 간 거니까, n만큼 이동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이 1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이어진 연속이죠. 그러면 f의 x-n이란 이 함수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연속이다. 연속인 거죠. 연속 함수죠. 되겠어요? 어디에서? x 이퀄 1에서는 얘는 무조건 연속이다. 요거 잡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이 이제 fx하고 f의 x-n하고, 얘는 상수니까 필요 없는 거고, 얘가 무조건 연속이 들어오더라는 거잖아요. 1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얘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얘가 1에서 오른쪽 왼쪽이 다르니까 그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상황이다. 그럼 다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연속이 되도록, 연속이니까 연속 되도록 잡으라는 얘기니까, 이제 1보다 큰 쪽에서 극한 봅시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 식은 좀 써야겠죠. 팔은 아프지만, fx에 f의 x-n 더하기 an, 요거 보시면 fx 1보다 큰 쪽 1, 다음에 f의 여기 연속이니까 그대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뭐 여기는 바로 써보도록 할까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전체식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디로? 3으로 가는 거니까 3. f의 여기는 연속이니까 1-n 더하기 n. 이렇게 그대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얘들 둘이가 같아야 되죠. 연속이니까요, 지금. 그러면 여기 개수가 1이고 여기 3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얘들 둘이 얼마 나와야 돼? 좌변 얘들 둘이 같게 만들려면 이 값들이 0이 나와야 되죠.
그래? 잖아요. 계수가 다른데 이거 두 개 같으려면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는 식이 뭐다? an 더하기 f의 1-n 값은 얼마? 항상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2 이상은 등차 수열이니까 항 1, 2, 3 세 개만 넣읍시다. a1 마이너스 f0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a의 2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a의 3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2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니까 2. 네. 자, 얘는 p 여기서 얼마 같다? 1 같죠? 이거 q 맞나요? r은 얼마죠? 2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2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r-1, q1, p-1. 그래서 세 개 다 잡으니까 세 개 다 하면 얼마?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 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이 전체 덩어리가 하나로 보여지느냐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요걸 단순화하면 이런 정도, 즉 연속이다라는 거, 이게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다. 연속이니까 뭐 좌극한 우극한 따져가지고 같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 하나 얻어낸 거 아니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긴 덩어리 자체가 하나로 안 보이니까, 같은 거라고 안 보이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되게 길고 복잡하게 써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헤매라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같다 한 덩어리다 그러면 이거 단순화시켜서 이거 연속의 답안 잡아내면 문제 다 푼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연속으로 보여야 이게 나와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길다 복잡하다 보여도 같은 덩어리면 지금 극한이니까, 극한하고 함수값이니까 연속이다 이게 보이시면 땡! 의도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큰 문제 없는 부분이고, 저것도 되게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특이하게 여기서 연속을 줬다. 여기서 연속을 줬기 때문에 뭐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연속을 줬기 때문에 n만큼 옮기게 돼. n만 옮겨도 연속이 잡히게 되니까 좀 이것도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불연속이 됐으면 2에서 이게 안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복잡해지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들어왔으면 n이 2일 때는 이게 좌극한 우극한 또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또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피하려고 여기서 연속을 잡아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잠깐 여담이지만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 저거 이 기호 있죠? 이 기호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대괄호입니다. 가우스 아니에요. 가우스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저거 가우스로 보고 이게 왜 가우스지? 아닙니다. 내가 자꾸 익숙하니까 가우스로 보여서 그런 건데, 생각을 그렇게 한 건데, 눈 씻고 깨끗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나처럼 눈 안 씻고 보면 저거 가우스가 아니라, 대괄호가 아니라 가우스로 보입니다. 가우스로 보이면 안 풀려요. 눈 씻고 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